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에 주둔한 자국의 흑해함대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곡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뉴스 살펴보시죠.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사료나 곡물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그중 한일 사료는 15%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장중 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적 성격을 띠는 만큼 현재는 상승분 반납한 가운데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자 러시아 외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이행 중단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는 협정을 탈퇴한 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올랐던 사료 관련주들 모두 하락한 가운데 이지홀딩스는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연이틀 상승하면서 1.7%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조짐에도 가로살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내 밀 가격 상승분이 2, 3개월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만큼 내년부터 가로살 생산을 확대해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CJ제일제당의 흐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빨간불 켜는 가운데 0.7%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료 곡물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금 러시아가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곡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를 보면 좀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곡물값 상승이 어쩔 수 없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곡물주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업종들 다시 봐야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근데 뭐 워낙 곡물 가격 올린다고 하면서 올랐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면값 올린 게 삼양식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흑해 함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지난 여름에 터키에 중재로 해가지고 이제 맺은 협정이 있는데 이게 지난 여름 7월 말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흑해 항로를 이용해가지고 곡물이 왔다 갔다 곡물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격도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안전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정 만료일이 이제 11월 달 들어왔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오겠죠. 11월 19일이니까. 근데 그게 다가오면서 지금 러시아가 다시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금리도 올리고 굉장히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유리한 나라인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막바지에 온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인플레를 무기화해가지고 나올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젤린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관여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우리 하는 대로 계속 그냥 흑해를 통해 가지고 곡물을 수출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파트너들 뭐 서방권 국가들이 알아서 러시아를 좀 잘 설득을 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이슈 때문에 전일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6%대 국제 밀가루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10월달 정고점 부근인 940불 정도를 돌파를 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좀 글로벌리하게 물가 상승에 대한 지금 인플레가 좀 잡히나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어쩌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곡물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른다면 음식료 업종이 또다시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실까요? 네. 네, 추세를 봐야 되겠죠. 추세를 살펴봐야죠. 네. 지금 관련해서 러시아 협정 중단, 곡물가 우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흐름이 다 약해요. 지금 한일 사료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약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도 오늘 좀 오르긴 하는데요. 이제 약한 거죠. 근데 사실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이 사료주라든가 음식료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식량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전쟁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관심권에 넣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사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그 사료주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을 변동성이 커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사 분석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펀더멘탈을 보시고요.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면 좋은데 지금 사료주를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관심권에만 좀 보고요. 음식료 업종은 조금 보자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사료주보다는 음식료 업종의 추세를 좀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속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셨는지 과장님의 종목 바로 오픈해 봅니다.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기업에게 또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출을 워낙 많이 하고 불닭볶음면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미문으로 엄청 형성되어 인기가 있고, 있죠. 네. 예, 공장 하나 밀양에다가 새로 올려가지고 그 공장은 전부 다 수출 물량으로 다 빼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 제가 방송 나오면서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제 얼굴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 자, 국제 곡물 가격 인상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식음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시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지금 식음료 회사들이 올해 가격 인상을 한 2번 이상 다 단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박스 상단을 뚫고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가격을 올렸거나 혹은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도 원래 그냥 마진 자체가 넉넉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라면 회사들 3사라고 하죠.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삼양식품이 가장 낫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셨고요. 음식료 업종 안에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오늘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은요. 한일 사료를 픽해 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지금은 사료보다는 음식료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오신 종목은 한일 사료예요? 네, 음식료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료 쪽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들 한일 사료도 있고 팜스토리도 있고 미래생명자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한일 사료가 얼마 전에 주가가 이제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가격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약간 그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갭 상승한 후에 주가 밑으로 쭉 빠지지 않는 경우인 것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적 관점이나 수급적 관점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별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 면에도 별론데 차트의 흐름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일 사료를 기왕 사료주를 본다면 보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사료주에 대한 얘기는 여기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약간 파생적으로 종목
군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뭐 현재 이 사료라든가 음식료라든가 관련해서 러시아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뭔가 좀 향후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한율 사료 이외에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도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실시간 좀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